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생각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참외인데요. 참외는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고 탈수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에 먹으면 특히 좋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과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고, 참외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간을 보호하고 간의 해독작용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참외를 고를 때는 타원형으로 단단하면서 선명하고 진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이 바로 어깨 부위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만큼 그만큼 다칠 위험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에 하나인 오십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206개의 뼈와 360개 정도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깨 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팔을 상하 좌우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 어깨 관절 덕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은 만큼 다른 관절에 비해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져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깨병변은 어깨를 이루는 구조물인 회전근개와 관절막 등에 발생하는 손상을 말하는데요. 어깨를 감싸는 4가지 근육인 회전근개 근육의 손상과 어깨 힘줄의 석회와 염증이 동반한 석회성 힘줄염, 그리고 어깨가 굳은 듯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 동결기원이라고도 불리며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가진 오십견이 대표적인 어깨 통증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통증이 심하고 어깨 통증으로 인해 옆으로 돌아눕기 힘들거나 스스로 팔을 올리기 힘들고 다른 사람이 대신 팔을 들어 올리려 하면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십견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50대 중년층에서 주로 발생하여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30대 젊은 연령에서 7,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 빈도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려진 원인으로는 당뇨, 갑상선,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과 근육, 인대 등 주변 조직 손상에 의한 2차적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 40대의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면서 잘못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거나 과도한 스포츠 활동으로 인하여 어깨가 손상되어 오십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십견을 비롯해 회전근개 근육의 손상이나 석회성 힘줄염 등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환자 스스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회전근개 근육의 손상인 경우 어느 특정 동작에서만 통증이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큰 통증 없이 괜찮은데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뒷짐을 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반면에 오십견의 경우에는 관절만의 유착으로 인해 어깨의 전범위 제한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벌리거나 뒤로 젖히거나 뒷짐지는 자세 모두 힘듭니다. 그리고 회전근개나 석회성 힘줄염이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인데 반하여 오십견은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십견 증상 초기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 오십견 증상 1, 2단계에서 흔하게 시행되는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어깨관절 공간 안에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주입하여 빠른 회복을 도모한다는데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한 부위에 2 내지 3회 이상의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재활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거나 당뇨를 비롯한 내분비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당뇨 조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생리와 관련된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수술 치료 방법인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 신체 밖에서 통증을 느끼는 어깨 부위나 통증을 유발하는 주변 신체 부위에 약 1000회에서 3000회 정도의 집중형 또는 방사형 충격파를 가해 염증과 통증을 줄여주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오십견 증상 2기나 3기에 해당한다면 마취하 도수 조작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데요. 이 치료 방법은 마취 후 전문의가 직접 손이나 기구를 활용하여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자극해 통증의 중심 요인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십견의 경우 치료 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꾸준한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의 범위를 넓히고 어깨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증이 발생했을 땐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을 발견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중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도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오십견을 겪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오십견 증상이 의심된다면 초기에 정형외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하길 바랍니다. 고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래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둔다면 그만큼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장지 컨설팅, 장례식장 선택 등 장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떠난 빈자리, 유족들의 슬픔과 함께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 예약부터 고인 이송 등 복잡한 장례 절차가 남게 된다는데요. 장례를 치르는 당사자는 사실 슬픔으로 인해 장례에 드는 비용이나 절차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때문에 장례 시 비용이나 제공 서비스에 대해 무감각해 장례가 끝난 뒤 정산 시 과도한 지출이나 엉망이었던 서비스를 인지하게 되지만 때는 이미 늦죠. 따라서 어떤 장례업체를 이용할지, 어떤 방법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복잡한 장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2022년 9월 회사 사내벤처로 출발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9월부터 장례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장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플랫폼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장례하면 저희 플랫폼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사업의 총괄을 맡고 있는 장원복 리더를 비롯해 서비스 기획 및 관리를 진행하는 강재혁 파트장과 마케팅 기획 및 운영 관리를 하는 유현선 매니저, 서비스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맡고 있는 김수경 매니저까지 열정을 가진 4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곳. 어떻게 해서 장례 종합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장례업 자체가 폐쇄적인 구조이고 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장례를 준비하거나 장례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에 장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1000여 개의 장례식장 인프라 및 비용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화해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며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례 절차와 각종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이 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고인 이송 서비스와 스미싱 예방 가능한 부고 문자 서비스, 온라인 추모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100여 곳의 장지 정보를 담아 앱과 웹사이트로 내부와 외부 시설은 물론 장지 유형별 이용 금액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장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장지 컨설팅 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집을 살 때에는 비용부터 절차, 필요 서류, 계약 방법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부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장지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사설 묘지에서 매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함을 모시려면 장지 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비교해봐야 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평생 모실 장소인데 장례 기간 3일 만에 급하게 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장지를 미리 준비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일도 없습니다. 또한 위치, 종교적, 문화적 요소 등 가족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장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납골당. 장지 컨설팅 서비스 이용 고객과 함께 납골당을 둘러보는 김의석 장지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납골당이나 수목장 등 장지는 오랫동안 찾아뵙고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장례 중엔 경황도 없고 시간도 촉박하여 처음 접하시는 가족분들은 꼼꼼하게 알아보시거나 쉽게 판단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고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장법에 따라 시설과 비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원하시는 지역이나 비용, 추천받고 싶은 장지가 있으시면 온라인이나 전화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전문 상담사가 다양한 장지의 비교 안내해드리고 자료 및 동행 답사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계약 체결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납골당은 화장 후 유골을 함에 담아 실내에 모시는 장법으로 비교적 관리가 편하고 훼손 위험이 적어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는데요. 다만 실내 시설인 납골당은 습도와 온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좋은 지상에 안치단이 마련된 곳이 좋고 지하층에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라면 항온이나 방습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편 동행 답사를 통해 고객이 납골당을 자세히 알아본 후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할 때 장지 전문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전국에 이런 곳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님이 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장례식은 삶에서 중요한 통과 의례 중 하나이지만 일생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장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무료로 장지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투명한 가격에 손쉽게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장례 종합 플랫폼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장례 종합 플랫폼을 출시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서비스 고도화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장례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장례하면 저희 플랫폼이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장내 유익균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인 비피더스균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에는 전체 면역세포의 약 70%가 분포하고 있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부터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서구화된 식습관은 되도록 피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고객들에게 소비의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군을 기획하고 유통사로서 성장을 추구하는 곳이라는데요. 저희 회사는 2019년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마스크를 출시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제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크게 브랜드 제품과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 컨설팅 3가지 사업을 진행하며 그중에서도 브랜드 제품 사업은 고객의 가장 가까이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만을 제공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곳.
건강기능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와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간 커피 브랜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마스크 브랜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있으며 최근에는 비피더스균 제품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비피더스균은 장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익균으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균입니다. 하지만 비피더스균은 현기성균으로 산소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해 장까지 도달하기에는 높은 수준의 연구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20년 이상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뛰어난 인체 유래 균주만을 선별해 균체 생존력을 증가시키는 특허 제조 기술과 프로바이오틱스만을 위한 독자적인 배양 시설로 비피더스균 100억 마리를 채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외 수많은 인증을 받은 생산 설비에서 제조되고 있는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인증 원료로 인정받은 비피더스균 4종을 모두 담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비피더스균은 주로 대장에 서식하며 젖산과 초산을 생성하는데 비피더스균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산은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해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원활한 배변 활동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비피더스균이 일반 유산균보다 100 내지 1000배 더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유로 자라는 아기의 장에 비피더스균이 90%를 점령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비피더스균은 줄어드니 비피더스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피더스균은 산소와 온도에 민감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사멸률이 매우 높아 일반 생산시설에서 제조 시 제조 과정 중 많은 수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제조 과정 중에 온도와 습도,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며 비피더스균의 생존력을 보장하기 위해 열과 습기에 강한 프로바이오틱스 전용 캡슐과 용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균주 사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선하게 비피더스균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비피더스균은 생존력이 매우 약해서 이 대량 생산이 어려운 균주인데 개발비, 공정비, 배송비 등 각종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비피더스 시장의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 제품은 비피더스균의 높은 가격의 허들을 깨고요. 대중화를 위해 영업이익을 최소화해서 프리미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과민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설사, 변비로 고민인 사람 또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 섭취하면 좋은 제품으로 비피더스균은 산에 약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질환이 있으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비피더스균을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에 따라서 꼭 성분을 확인한 후에 섭취하시고 아울러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일일 섭취량의 방법을 지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장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비피더스균 제품을 통해 간편하게 장 건강 관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는 일반적인 유산균의 효과인 장내 환경 개선, 배변 활동 완화, 이익균 증가뿐만 아니라 저희 비피더스균 제품이 줄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초 연구를 통해서 비피더스균 제품에 사용되는 4종 비피더스 균주 혼합물의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실험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SCI급 저널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옛말에 척추가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척추가 비뚤어지면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심하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체형 불균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인 중에서 잘못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자신의 자세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상에서 취하는 자세를 보면 건강에 나쁜 자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거나 고개를 앞쪽으로 쭉 뺀 거북목 자세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자세는 허리와 목에 심한 부담감을 주게 되고 이는 곧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성 통증은 운동 손상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보통 발목이 뼈다, 허리가 다쳤다 이렇게 다친 것과는 다르게 만성 통증은 체형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가 척추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고 머리는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하는 이런 불균형한 상태가 누적돼서 데미지가 생겨서 염증이 발생하고 관절면이 이탈을 하고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징이 어디 한 군데가 계속 아프다기보다는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과로를 너무 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거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체형 교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 척추 질환과 함께 발생하기 쉬운 자율신경 실조증도 체형 교정을 통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형 교정이 단순히 내가 허리가 틀어졌다거나 목이 틀어져서 아픈 거는 체형 교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누적돼서 디스크가 생긴다든지 그게 심각한 질환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서 내가 몸에 데미지를 여러 가지로 누적이 되게 받았을 때 그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그 밸런스가 깨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두근거림이라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이라든지 너무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월경통이라든지 혹은 피부질환이나 부종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동반이 됐을 때 이걸 치료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척추를 교정했을 때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자율신경이 나오는 척추의 라인이 배열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과 심한 체형 불균형으로 인한 통증이 동반될 때 같이 치료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체형 교정을 하기에 앞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선 균형 검사로 몸이 좌측과 우측, 앞뒤로 중앙이 맞는지 보고 골반에서 요추, 경추로 이어지는 중심의 축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적 검사를 통해 스쿼트를 하는 동안 골반의 움직임이 적절한지 좌우 균형이 맞는지 보고 외발서기 검사를 통해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요. 특정 부위에 약화가 있거나 근막 유착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촉집 및 관절 움직임 검사를 하고 체열 검사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체열 검사는 손발이나 혹은 엉덩이 같은 부분이 유달리 시리고 저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받으시면 좋은데요. 아까 제가 체형 불균형은 손상과 다르게 누적된 데미지가 쌓여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엉덩이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 그 부분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체형 불균형이 점점점 더 심해져요. 그때 증상은 체형 불균형과 함께 엉덩이 부분이 시리다든지 아니면 이제 월경통이 있을 때 뭔가 한랭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손과 발이 저리고 또 시리고 하는 증상이 있다 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체열 검사와 함께 체형 불균형 검사까지 진행을 하면은 내 몸이 어디가 더 안 좋은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체형 교정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는 추나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이 틀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척추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이 잘못 정렬되어 굳어버리곤 하는데 이때 추나 치료를 통해서 뼈의 변위를 교정하고 어깨나 고관절 등 관절의 아탈구도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 치료와 약침 치료를 통해 근육과 근막의 고유 수용 감각을 개선하고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육의 적절한 길이를 회복해 신체 균형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염증이 있는 관절과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 치료와 바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을 만들던 관절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호흡의 바른 움직임으로 코어를 강화해주는 도인 운동요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다리랑 X다리는 오다리 같은 경우는 골반이 내회전되면서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 마른 목골이고요. X다리 같은 경우는 무릎은 붓고 발목이 붓지 않는 거를 이렇게 X다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가짜 오다리, 가짜 X다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짜 오다리, 가짜 X다리는 골반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무릎이 회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발목과 다리 아랫면이 회전을 하면서 X나 O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이제 가짜 오다리, 가짜 X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오다리, X다리는
문제는 관절이 변화해야 고쳐지는 문제지만 가짜 오다리, X다리 같은 경우에는 골반 교정을 하면은 고쳐지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그때는 추나 치료로 골반 교정을 하고 그 위로 척추라든지 무릎을 같이 맞춰주면서 심약침으로 근육과 신경을 다시 재배열할 수 있도록 하면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신체 이상의 발생을 알려주는 주요한 방어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만약 내 몸 곳곳에서 자주 통증이 발생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검진을 받은 후 체형 교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공기의 힘으로 똑바로 서 있는 그림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호흡의 힘으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바르게 하고 뭐 요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들, 다 숨을 쓰는 운동들이잖아요. 그런 호흡을 쓰는 운동들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숨을 쉴 수 있을 때 오히려 바른 균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들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를 찾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연 간의 노하우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는 복잡하기도 하고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법무사 사무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희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법률 문제들이 있죠. 부동산에 사고 판다든지 상속 문제, 입양 문제 등등 말이에요. 이처럼 생활 관련 법률 문제들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개업 5년 차인 이곳은 법원 등 사법기관에 제출할 소장과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 및 각종 부동산과 법인 등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침을 준다고 하는데요. 네, 법무사님, 어떻게 해서 법무사 사무소를 차리게 되셨나요? 네, 저는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명예퇴직을 하고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정년퇴직을 10년 먼저 앞두고 나왔는데요. 제가 법무사를 일찍 개업한 이유는 예체능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의 꿈을 돕고 법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상담을 해온 이병은 대표. 최근에는 상속 증여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속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상속세 납부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상세히 설명해주며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상속인 금융거래조의 서비스 신청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네, 상속인 금융거래조의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어떨 때 권하시나요? 피상속인의 빚이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데요. 만일 피상속인이 사채를 쓴다면 재산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고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에다가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주일 정도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받아보고 단순 상속 등기를 할지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할지를 선택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 순위를 알아보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순으로 지분이 동일하게 상속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모두가 같은 상속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순위가 상속인이 없을 때 2순위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 비속 및 직계 존속과 동일한 상속인인데 이들보다 50%를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이나 증여 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유연 대용 신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연 대용 신탁은 취득세와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망 시 상속인의 협의 없이도 신탁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신속히 자신의 재산을 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탁 계약서가 명확히 작성이 된다면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에 대한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를 대행하면서 각 등기 신청을 하고 난 뒤 3개월 내에 상속세,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같은 상호를 쓰는 세무사 사무소가 옆 건물에 위치해 있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속이나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면 받는 게 상속이고, 증여는 이제 살아생전에 받는 게 증여인데, 상속세 신고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증여받고 3개월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먼저 상속으로 보면은 상속 받고 나서 이제 그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처분된 재산 금액을 형제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초 협의 분할을 했을 때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해서 상속을 받더라도 그때는 증여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병은 대표는 회계사와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 모임에서는 자신이 가진 전문 분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발표한 후 토론을 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여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전문가 모임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모임이 전문가 그룹입니다. 대전에 사업장을 가진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 전주에 오십니다. 이는 이 전문가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전문가 모임을 통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고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그런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는 생활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법적 문제를 고객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네, 법무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끼리 연결된다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문가들끼리 연결해서 생각들을 공유하고 공유된 생각들 이후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고객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화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피부 노화가 일찍 찾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피부 관리에 특화된 차세대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이 되면 우리의 신체는 서서히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당장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피부 속부터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탄력이 점점 줄어들어 처지는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개개인의 관리와 노력에 따라서 피부 노화를 좀 더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월이 흐를수록 그마저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막을 수 없는 노화로 인해 눈가주름과 팔자주름이 심해지고 턱선 라인이 무너질 경우에는 실리프팅 시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 리프팅 시술이란 의료용 실을 인체에 넣어 조직을 당기는 리프팅 시술로 최근에는 실 리프팅에 다른 시술을 병행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 리프팅은 얼굴 라인의 개선을 돕는 시술인데요. 요즘에는 얼굴 라인과 함께 피부결 개선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실 리프팅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좋은 다른 시술을 같이 받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부는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화 역시 복합적으로 여러 층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의 겉과 속, 즉 깊은 층과 얕은 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면 시너지가 있는 두 가지 시술을 한 번에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좋은 조합으로는 실 리프팅과 줄기세포 주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리프팅 시술은 실 리프팅과 줄기세포를 결합한 시술로 페이스라인 리프팅 효과와 피부 재생 효과로 미세한 잔주름까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 시술을 할 예정이라면 먼저 시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의료진에게 1:1 맞춤 상담을 받아 체계적인 시술 계획을 세우고요. 체내 혈액을 채취한 뒤 FDA 인증을 받은 줄기세포 추출 장비를 통해 줄기세포만 분리하고 농축시킨다고 합니다. 그 후 줄기세포 리프팅 시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추출된 줄기세포를 얼굴에 주사하는 도중에 세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손상 없이 피부에 주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굵기의 바늘이나 캐뉼러 사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 리프팅의 경우 얼굴 상태에 따라 특정 조직을 당기는 역할을 하는 실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실, 볼륨 생성을 돕는 실 등 다양한 실을 시술 전 디자인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선택한 뒤 시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줄기세포 리프팅 시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줄기세포 리프팅 시술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멍이나 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 비침 현상이나 볼페임, 볼꺼짐 같은 리플링 현상이나 실이 들어간 자리가 찝혀 보이는 딤플 현상 또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멍이나 부기 같은 경우는 며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 비침이나 볼페임, 볼꺼짐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의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주름과 처진 피부로 인해 고민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피부 관리를 위해 줄기세포 리프팅 시술을 고려한다면 시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 방법과 주의사항을 체크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랍니다. 유희건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리프팅 시술의 효과와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줄기세포 리프팅은 기존의 실 리프팅과 줄기세포 주사를 같이 진행하는 시술입니다. 줄기세포 주사를 우리 몸에 주사를 하면, 피부에 주사를 하면 피부의 재생이 촉진시키고 회복을 도와서 삽입된 실이 더 빠르게 자리를 잡도록 도와줍니다. 이 덕분에 실 리프팅으로 인한 얼굴의 처짐을 개선하는 동시에 그 외에 피부의 색소 침착이나 잔주름, 탄력 저하 같은 피부의 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 리프팅으로 얼굴의 즉각적인 얼굴의 처짐을 개선시키고 멍 붓기를 제외하면 회복 기간이 며칠 안으로 빨라서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프팅 시술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유지 기간도 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프팅 시술은 개인의 피부 탄력도, 얼굴 무게감, 골격 등의 영향을 받는 시술입니다. 얼굴에 실이 몇 개 삽입됐느냐에 따라서 유지기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실만 단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에 줄기세포 주사를 진행하시거나 같이 레이저 리프팅을 병행한다면 1년 이상, 1년 반까지도 효과를 유지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종의 면역반응, 재생반응이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가벼운 감기 증상과 같은 증상이나 근육통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에는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따뜻하게 몸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최소한 금주, 금연을 2주 동안 해주셔야 하고요.
세포가 이제 들어가서 재생을 촉진시키는데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나 소염제, 파스 등 또한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약을 복용 중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치의와 꼭 상담 후 시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줄기세포 주사는 실리프팅 할 때만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이나 필러 등과 병합해서 시술도 가능하고요. 줄기세포 피부주사나 정맥주사 단독으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경우는 피부 깊은 층에 초음파나 고주파 등의 에너지 자극을 줘서 콜라겐을 촉진시켜서 피부의 리프팅을 돕는 시술인데요. 이때 줄기세포 피부주사를 같이 진행을 하면 피부 전층에 이르러서 피부의 리프팅을 재생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을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모든 시술은 개인의 피부 탄력도, 피부 상태, 그리고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시술되어야 합니다. 저는 시술의 만족도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시술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의료진으로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있어야지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께 시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다양한 시술과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점 중에서도 고깃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친근합니다. 가족의 외식 장소나 직장 동료들의 회식 자리 등 그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친절한 서비스로 사랑받고 있는 고기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초보 창업자라면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외식업을 고려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 가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으면 이미 검증된 아이템을 지닌 프랜차이즈 업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표 외식 메뉴로는 고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고기는 계절이나 단기적인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깃집 창업 브랜드와 점포 수가 많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매장은 폐업을 하기도 해 고깃집 창업 프랜차이즈를 고른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고깃집. 이곳은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기본에 충실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맛과 서비스로 많은 사람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는데요. 저희 브랜드는 프리미엄급 선별 돼지고기를 최상급 백탄 참숯에 직화로 구워 드시는 정통파 숯불구이집입니다. 육즙 가득하고 두툼한 원육을 제주식 메조림에 찍어 드시고 후식으로 제주식 밀면까지 즐길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고깃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우드톤을 활용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가족 회식이나 직장인 회식, 각종 단체 모임까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깃집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걸까요?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하던 중 외식업 창업에 많은 관심이 있었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대표 메뉴인 숯불구이집 고깃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매장명으로 본관에 성씨를 내건 만큼 여러 가지 기교보다 고깃집 본질에 집중을 해서 좋은 원육과 좋은 숯 그리고 좋은 공간을 손님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고깃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돼지 한 마리에 약 200에서 450g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인 정가브리살로 퍽퍽한 등심이 붙어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14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약 3주 동안 구워낸 백탄 위에 직원들이 직접 두툼한 정가브리살을 올린 뒤 육즙을 최대한 살려서 정성껏 굽는다고 합니다. 정가브리살이 맛있게 구워지면 밑반찬으로 나온 마늘장아찌와 갓김치, 명이나물과 곁들여 먹으면 된다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찍어 먹는 소스로 일반적인 멸치젓갈을 사용하지 않고 남해안 대멸치를 이용한 제주식 멸치조림을 고기와 함께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고기를 멸치조림에 푹 찍어 먹으면
그 맛의 조합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릴링 서비스로 인한 추가적인 인건비는 발생하지만 회전율 증가 및 손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어서 그릴링 서비스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가브리살 외에도 쫄깃하고 씹히는 맛이 좋은 갈매기살과 육질이 부드러운 삼겹살, 목살 등 다양한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후식 냉면이 아닌 제주 지역 맛집과 콜라보하여 제주식 비빔밀면과 물밀면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가게 분위기가 그 직장 동료나 친구들 이렇게 소모임으로 오기에 가장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 두툼한 고기를 직원분들이 직접 구워주시니까 육즙이 안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즐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멸치조림이 짜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된장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취향이더라고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질 좋은 고기만을 쓰는 원칙과 현장에서 본사의 가이드대로 해주는 직영 매니저 및 가맹점주들 덕분에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매장에 본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은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공급이라고 생각하여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 트렌드에 맞는 부가적인 구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점주님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를 고기 마니아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고기 사랑은 상상 이상이라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맛과 품질, 서비스까지 모두 잡은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브랜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작 시점인 2020년도 2월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좋은 원육과 고깃집 본질만 생각하면서 4년간 3개의 직영점과 40개 정도의 가맹점을 오픈하여 고객분들과 좀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무리한 지점 확장보다는 한 지점 탄탄한 지점 운영을 통해서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장마철이 끼어있는 여름에는 빗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데요. 빗길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가 올 때는 평소 규정 속도보다 20% 감속해야 하고요. 폭우가 내릴 때는 50% 감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50% 이상 더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낮에 비가 올 때도 전조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해주고 다른 차들에게도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